뇌세계 길을 묻다 하범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1%만 사용하고 있는 뇌 비밀 코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인 중에서 1%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비밀이죠. 그래도 1%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7천만 명 가까이 쓰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뇌 코드, 뇌가 돌아가는 작동법, 뇌에 코딩돼 있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흔치 않는 방식이죠. 제가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쓰지는 않고, 뭐 일반적으로 뇌 속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뭐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발표, 그 다음에 그 뇌명상, 뇌호흡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 이런 유의 말들이 이제 대부분 표현법이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저는 뇌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그 인공지능의 컴퓨터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법칙이잖아요.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체계 하에 짜져 있는 하나의 그 틀이 있다는 거죠. 돌아가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코딩이 어떻게 짜져 있고, 비밀 코딩이라고 하는 뇌 비밀 코딩, 뇌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의 속성 말고 아주 그 백도어 같이 아주 숨겨져 있는 히든 그 코딩이 있죠. 그거를 알면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게 편해질 수 있다. 뇌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1%만 사용하고 있는 뇌 코딩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입력되는 정보를 왜곡시키는 믿음이라는 키라고 부제를 또 달아놨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뇌의 일반 구조들, 지난 제가 영상에 올렸는데 너무 긴 영상이라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뒷부분에 집중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근 한 50분짜리 영상 말미에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아마 대부분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따로 또 빼서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뇌에 숨겨져 있는 비밀 코딩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기본 모드가 딱 장착되어 있는 디폴트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이 처음 딱 만들어졌을 때 생존 모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기본 속성으로 장착되어 나온 행동 기본 그 매뉴얼들, 그걸 이제 디폴트 모드라고 이제 저는 규정을 짓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만들어져서 생존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안 시켜도 하는 자동 모드 같은 그런 초기 모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그 기능들을 미리 좀 숙지하고, 그 기능이 최우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은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코딩의 비밀 5가지. 첫 번째는 이 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체라고 하는 이 모든 몸의 디바이스가, 우리는 이 몸을 저는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기, 이 장치, 이 시스템이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그 유기물, 그리고 그 생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초기 디폴트 값의 메뉴, 그리고 항상 별말 없으면 그 모드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가 뭔지를 딱 알면, 그게 제일 우리가 사용하는데 아주 핵심 그거니까, 그것만 알면은 굉장히 활용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게 크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5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생존 모드예요. 생존 모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할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처음에 준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 준 코딩이에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종족 번식을 하고 후손을 양성하면서 이 땅에 충만히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거죠. 생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라고 하는 그 생존 모드가 최고 기본 모드죠. 본능 중에 제일 기본 본능. 모든 동물들이나 어떤 식물이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기본 모드가 생존 모드예요. 그래서 이 생존 모드만 잘 알면 우리가 이 몸 활용하는 걸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 값을 최우선으로 우리는 세팅 값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게 디폴트 모드이면서 기본 모드거든요. 생존 모드. 그 생존 모드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본능 모드예요. 본능. 몸에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모드. 인간의 본능적 욕구. 그 욕구에 충실하게 이제 살면 생존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본능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 잘 따라주면 된다는 거죠. 생존 본능에만 잘 따라주면 우리는 몸이 아무 이상 없다.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본능에 맡기면. 근데 우리는 본능이라고 하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본능을 제어하고 우리 이성이 통제를 해야 된다. 천만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본능 모드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잠잘 때 자고 그런 아주 원초적 인간의 몸이 원하는 기본 본능 모드 그대로 따라가 주는 게 가장 행복한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자기를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탁 들어오면서 본능 모드를 자꾸 억제시키면서 이 사회 문화 관습 그런 것들이 마치 그 정답이고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본능 모드를 자꾸 억제하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본능 모드대로 살아가도록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맡겨 주는 것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사람이 본연의 그 모습이 활짝 폈을 때 그 맛, 그다운 그만의 그 맛을 들어 고유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활짝 피어나게 돼 있는데 인간은 자꾸 그 본능을 억제해야 된다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본능 억제가 마치 굉장히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억제하는 게 미덕으로 우리는 자꾸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존 모드에 최적화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대로 본능에 철저히 맡겨주는 것만큼 더 우선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대로만 해주면 가장 우리 몸은 쾌청한 상태로 가장 우리가 맑은 상태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가야죠. 그러려면 본능 모드를 우리는 항상 감지하고 그거를 억제하면 안 된다. 본능 모드를 살려줘요. 최대한. 그래서 우리는 뭐 인간관계에서 뭐 사람의 예의를 지켜야 되고 서로 간에 무슨 뭐 질서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러면서 본능이 앞서면 안 된다 이러는데 본능이 충실이 되면 자동으로 그거는 맞춰지게 돼. 그렇다고 무슨 살인을 하고 무슨 남을 해하고 이런 본능은 본능이 아니거든요. 본능은 자기가 살기 위한 기본적인 모드예요. 남을 해치는 모드가 기본 모드가 아니에요. 남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방어하려고 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게 본능 모드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건 본능 모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능이 나쁜 게 아니다. 원초적 본능이라고 하는 그 본능을 기본 모드로 정말 우리는 충실하게 자꾸 감각을 개발시켜주고 그 본능이 뭘 원하는지를 자꾸 느낄 수 있게 우리 내면의 나를 계속 만나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뇌에 숨겨져 있는 비밀 코딩에 가장 최우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드를 우리는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거스려서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 본능을 우리가 거슬린다고 거슬러지나요? 절대로 못 거슬러지잖아요. 우리 몸의 본능을 절대로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라고 그냥 믿어주고 맡기는 거죠. 자연은 그대로 둘 때 가장 아름답게
생태계가 유지되는 법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본능 그대로 내버려두면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디폴트 값으로 딱 주어진 게 뭐냐면 무의식 모드. 다시 말하면은 이 자율주행 모드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돼 있는 기본 모드가 있어요. 자율주행 모드. 반사신경, 자율신경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의식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임의로 어떤 의식이 탁 들어와서 뭘 하라라고 하기 전에는 몸은 생존 본능에 입각해서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도 자율적으로 지가 알아서 다 행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 생존 모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모드를 우리는 잘 이해하면 자율주행 모드의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드 자체를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경 안 써도 지가 하잖아요. 신경 안 써도. 아무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게 무의식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가는 건데 그것만큼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자율주행 운전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몸이 자율주행 모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움직이고 있는데 단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입력해 주는 거를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해서 차가 지 마음대로 알아서 네 마음대로 다녀요. 오만 대로 다니겠죠. 뿔뿔거리면서 사고 안 내고 어떻게든 알아서 다니겠죠. 근데 목적지가 없는 거야. 경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로를 지정만 해주면 얘는 자율주행 모드로 그 경로까지 잘 가는데 우리가 깜빡할 때는 경로까지 지정을 안 해주는 거야. 지 마음대로 다니라고 내버려 두는 거야. 생존 본능에 입각해서 자율주행 모드로만 다니라 이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그 고유의 어떤 뭐라 우리 가치관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자기 인생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모드는 다음 모드이기 때문에 얘는 자율주행 모드면 생존 모드에 입각한 자율주행 모드로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고유의 인간의 가치관,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진정한 이번 생에 나만이 이루고 싶은 나의 어떤 그 성취하고 싶은 나만의 어떤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목록을 가지고 자율주행 모드 안에 그걸 끼워 넣어주면 그때부터 굉장히 편한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건 다 이루어내 주는 거죠.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자동으로 하고 있게 되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잠잘 때든 뭐 숨 쉴 때든 언제든 간에 얘가 알아서 해주니까 경로만 지정을 잘 해놓으면. 근데 우리가 경로 지정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였어요. 인생을 살면서 경로 지정을 몇 개 해놓은 게 별로 없어. 사실은 자율주행 모드로 그냥 다니고 있는 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존 모드에다가 자율주행 모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 혼자서 새로 개척된 길을 또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한 경로도 아닌데도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게 습관이 들어서 또 다른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우리가 습관이 들 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습관 드는 게 많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자율주행 모드와 생존 모드 입각해서 살다 보니까 그 환경, 그 도시, 그 어떤 관계들 속에서 만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경로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내가 지정하지 않은 경로로 자율주행 경로가 되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습관이 들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습관이 든 거야. 경로가 잘못 지정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두 번째 기능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우리는 경로 지정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경로 지정하는 코딩을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자율주행으로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경로 지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 세 번째 단계 이제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복 작업, 끊임없는 반복을 해주면 이 우리의 뇌 알고리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얘가 계속 같은 행동을 뭔가 하고 있잖아요. 계속 같은 걸 보고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같은 뭔가를 곳을 다니고 이런 걸 계속 해주면 뇌가 받아들일 때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 생존 모드 상에서 이거는 자율주행 모드에 첨가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고 반복이 계속되면 그걸 딱 입력을 해줘요. 몸이 기억을 하면서 자율주행 모드로 이거는 편성을 시켜주거든요. 그 최소 단위가 21일이에요. 21일 동안 같은 습관을 계속 반복해주면 이건 자율주행 모드로 넘어가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로 체킹만 해주면 얘는 그 원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서 그 습관이 오래되면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냐, 그 숙련도가 높아지잖아요. 습관이 계속되니까. 그럼 그 레벨, 숙련도 높아지는 만큼 내 성취가 높아지는 거죠. 자율주행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러려면 반복되는 행동을 계속 입력시켜주면 내 몸에게 적어도 3주 이상을 계속 입력시켜주면 몸이 기억하면서 자율주행 모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경로 지정을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3단계가. 2단계까지는 우리가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고 3단계 넘어와서 우리가 임의로 경로를 지정해 주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듯이 너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항상 일어나야 되고 너는 뭐를 위해서 항상 공부는 뭔가를 항상 열중해서 계속 쌓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쫙 분류해서 항상 해야 될 이 자동 모드 상에서의 습관들을 쭉 다 매겨주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계속 하게 되니까 반복 작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3단계에서 반복하는 거. 4단계가 뭐냐면은 뇌는 항상 새로운 그 생존 모드와 그리고 자율주행 모드 상에서 생각 없이 다니다가도 새로운 게 딱 경로가 오잖아요. 새로운 뭔가 이렇게 환경이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니까 주변의 환경과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경험으로 오면 뇌는 그걸 또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요. 새로운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새로운 것을 되게 내가 전체가 다 반응하면서 즉각 반응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뇌에다가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주기 위해서 여행을 새로운 것을 다녀본다든지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본다든지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하면 뇌가 그만큼 젊어지고 온몸이 그만큼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 분비 물질도 행복을 더 느끼게 해주는 분비 물질들이 막 생성돼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주입시키면. 그래서 일정량의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주는 게 우리 몸을 최적화시키고 건강해지는 데 더 좋다. 새로운 걸 많이 보게 해주는 게 좋은 치트키라는 거죠. 5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5번째는 우리의 이 오감기관이라고 하는 이 기관들이 이렇게 촉각, 그다음 후각, 미각, 시각, 청각 5가지 오감기관이 있잖아요. 이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은 두개골 속에 파묻혀 있어 가지고 바깥의 정보를 직접 데이터를 접수하는 그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감기관을 통해서만 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가 알아서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보 분석을 해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기관이에요. 데이터 정보 처리 기관인데 근데 이 오감기관 중에 그 2가지 정도가 중복돼서 같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동시에 데이터 값이. 그러면은 이거는 100% 이거는 그 검증 단계가 끝났다라고 받아들여요. 뇌는.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는 시각으로 뭔가 온 것은 얘가 정보 처리하는 기간 중에 다시 다른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게 있는데 2가지가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한 거구나. 확실하게 봤다라고 믿고 들었다라고 믿고 맡았다라고 믿고 그 기관이 2가지 데이터로 같이 그런 값을 묶어서 주면 그거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왜곡시키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는 건데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막 보고 하는 것들은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게끔 바꾸어서 내 뇌를, 내 몸을 조련시키거나 내 몸을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제한된 스펙, 제한된 자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의 일들은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내가 보는 것 말고도 더 새로운 걸 해내려고 그러면 이 자원보다 더 추가에 모자라는 걸 더 오버시키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그 뇌에다가 그렇게 진짜라고 믿게 만들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가 정해졌을 때 그거를 믿게 만들어주고 그걸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두 가지 기관에 동시에 정보를 데이터를 조작해서 넣어주면 이거는 뇌는 100%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치트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치트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뇌는 두 가지 감각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정보를 일치되어 있는 값이다라고 믿게 넣어주면 그건 무조건 믿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을 하면서 그 상상하는 것들을 본 것처럼 얘기하면 그 상상이 뇌는 현실로 이루어진 거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자기는 실제로 육상을 하거나 뭐 운동장을 달리거나 뭘 하지 않는데 머릿속으로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죠. 그러면은 그게 신진대사가 그대로 다 분비가 된대잖아요. 똑같이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효과가 다 몸이 나오고 실제로 숙련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안 움직였는데 눈으로 가짜로 본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정보를 뇌에다 넣어주니까 뇌는 지가 직접 못 보니까 눈이 봤다고 하니까 눈이 봤다고 얘기하면서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지는 그 이미지를 봤는데 본 거로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뛰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뛴 그 감각을 지가 그렇게 눈으로 본 것처럼 실제로 뛴 것 같은 똑같은 그 어떤 육체적 감각기관들이 느껴지는 것들을 데이터를 넣어주니까 온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기관들을 잘 활용하면 가장 우리가 쉽게 우리 몸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뇌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것보다 말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말을 하면요.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툭 내뱉으면 마음이 없어도 말을 하면 목소리가 파장이 생겨서 내 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청각 정보로 데이터 오감기관 중에 하나는 일단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하는 내용이 들어오면서 내 눈으로 본 것이 말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눈을 딱 감고 상상하면서 말을 내뱉으면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어퍼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확언. 내가 확실하게 나는 뭘 한다. 나는 지금 뭘 했다. 나는 굉장히 이제 그 끌어당김이라든지 그런 어퍼메이션 얘기하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확언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는 거 쓰는 것처럼 막 하면은 내 몸이 일단 변화하기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훈련을 하다 보면 뇌는 그대로 믿는 거죠. 두 가지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뇌에 숨겨져 있는 비밀 코딩 5가지를 잘 활용하면 기본 모드, 디폴트 모드 상태에서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적절히 우리가 활용하는 법과 또 뇌를 조작해서 속이는 것들. 이제 다음 단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치트키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 5가지 단계 속에서 그 감각기관을 2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그리고 눈으로 상상하는 거를 그려가면서 얘기를 계속 해주다 보면 내 뇌가 믿고 그대로 몸이 반응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실험하면서 또 체험하다 보면 굉장히 내가 재밌는 뇌의 비밀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단계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재밌는 경험을 느끼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체험기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